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고민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주식 효자손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개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는 로봇주 익절해야 할까요? 좀 더 들고 가야 할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요, 이제 이벤트는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뭔가 최근에 좀 오르면서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테마주를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대한 일반론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G 이노텍에 물렸습니다. 어쩌죠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LG 이노텍 하나 종목을 다루려는 것은 아니고 한번 떴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성장주가 어떤 조건하에 다시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즘 이런 고민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 로봇이나 LG 이노텍을 안 사셨더라도 이런 원리들은 비슷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워킹맘입니다. 요새 로봇주가 핫하게 수직 상승하는 것 같아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61,000원대에 매수하였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쭉 가지고 장기로 봐야 할지 어느 정도 수익권이니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분이 지금 한 35% 정도 수익을 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파셨더라면 꽤 많이 수익을 내신 거예요. 특히 올해 들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려 150%나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사실 3만원대부터 6만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이미 2배가 오른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 정도 먹었는데 그동안 올랐던 거 보면 더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고민들, 실제로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그래요. 먹어도 고민, 떨어져도 고민, 올라도 고민,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인 게 주식 투자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른 주가 그래프를 보면요, 와, 그냥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최근에 찾기가 정말 어렵죠? 고금리 환경에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왜 올랐는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다고 나서면서 더 로봇 대장주로 떠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같은 기간에 글로벌 X 로보틱스라는 ETF예요. 로보 ETF라고 불리는데요.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평균적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로봇주만 좀 특별하게 좀 올랐다. 뭡니까? 개인들이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로봇주 단기 급등했을까요? 첫 번째, 수급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금리, 고임금 환경에서 기존 테마 업종이 조정을 받으니까 새로운 성장 테마로 떠올랐죠. 틈새 수급을 좀 받았어요. 한마디로 먹을거리 없던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 매력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나서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로봇의 성장성을 부각시켰고요. 정책 모멘텀, 정부 차원에서 로봇 산업을 계속 육성하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임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계속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국이 로봇을 자국 내에 밸류체인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로봇주에 대한 투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기관과 개인들이 수급상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성장성도 부각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정책 모멘텀이 기업 투자 모멘텀까지 이어져. 그래서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죠. 기업 투자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과거에 이런 사례들은 이제 수소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멘텀도 있었고 기업 투자 모멘텀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약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수소가 정말 오는 게 맞아? 하지만 로봇은 거의 의구심 자체는 많이 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수소가 조금 이익을 내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인식이 강했던 반면 로봇들은 당장 올해부터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성장 테마로 주목받으면서 올랐습니다. 자, 기술적 진보도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수소도 어떤 기술적 진보를 이뤄낸다면 그 시점부터는 또 다시 재평가가 될 텐데, 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크게 여러분들 관절 등이 움직이는 제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을 머리를 담당하는 인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어 부분도 그렇고 인지 부분도 그렇고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도조 컴퓨터라는 슈퍼 컴퓨터를 내놓고 로봇 테슬라 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협동 로봇 기술이 부각되면서 제조업체들이 로봇을 통한 생산 단가이나 생산력 향상을
성장을 계속 추구하고 있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로봇의 기술적 진보와 또 성장성 부각에 영향을 줬고 이게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로봇의 산업에 대한 전망은 사실 의심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요 한 4,300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업체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총 출하액을 보시면요 2020년 기준으로 8.9조 원, 아마 올해 정도 되면 10조 원을 가뿐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직까지 영세한 업체들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로봇 소프트웨어도 있고 로봇 관련된 뭐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로 회사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봇 관련 회사 중에서 상장을 하기 위해 줄 지어 있는 회사도 올해만 해도 5개 이상입니다. 그렇게 지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로봇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로봇사에 대한 관심까지 가져라, 이런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네, 2045년 기준에는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 인구가 줄어들고 일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로봇은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필요한 그런 산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봇 밸류체인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전통적으로 로봇은 제가 과거에 로봇 관련된 우리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쉽게 고깃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서빙해주는 로봇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 로봇의 거의 초기 단계 수준, 가장 낮은 단계 수준이겠죠.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를 이제 만드는데 예전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아주 약속된 행동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 물건을 저기다 갖다 끼워 넣고, 이런 것들이 이제 1세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로봇이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나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 내가 뭘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화 돼 있어서 인식을 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도구화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과 로봇이 함께 협동할 수 있는 그런 협동 로봇의 시대가 지금 열립니다. 그래서 환학이라고 우리 일본의 후지산 밑에 공장을 지어놓고 외부 인터넷도 연결 안 해놓는다는 이 환학,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의 1등 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련주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HD 현대도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전자, 고영, 현대, 로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부품에서는 이제 감속기, 로보티즈 같은 것들은 이제 로봇의 감속기, 이제 관절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관련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마 이러실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로보 있지, 유진 로봇 있지, 로보티즈 너무 로봇주가 많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 관련된 거 정리하시면 막 20기, 30기 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성장주, 테마주가 주목을 받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테마주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어요 라고 하면 거기 또 테마주로 달라붙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또배기와 좀 테마성 올라타기 종목들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우리 실적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물론 테마주기 때문에 실적을 당장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을 벌고 있는지 우리가 투자자로서 확인은 해야겠습니다. 자, 작년도 기준으로 지금 아직 예상치인데요. 1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서 재작년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익을 크게 내고 있지 못하죠. 매출도요 200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2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36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2배 2024년엔 2배로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산업이 좋으면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산업이 안 좋으면 또 그대로일 수 있고, 이런 리스크가 이제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 같은 거는요, 지금 12개월 선에 347배 이렇게 나오는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으로 투자하는 종목도 아니거니와, 영업이익이 이렇게 낮은 숫자인 경우에는요, 15억에서 20억 되면 밸류에이션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밸류에이션 얘기하면 의미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테마 주들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작년까지 적자를 내던 기업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고, 이 흑자 전환 돌아선 게 어느 정도 폭으로 커지겠느냐, 이 폭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를 잘 못 내놔요. 그래서 우리 증권업계에서도요, 로봇 산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내놓는다든가, 이것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도요,
숫자는요, 증권사들 여러 개가 내놓은 게 아니라 한두 곳이 내놓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래서 우리가 깜깜한 터널 속에 들어가는 투자와도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 산업의 성장성은 높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에서도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 방송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도대체 얼마를 버신 건지, 우리 좀 많이 버신 분들은 우리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리 방송도 좀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로봇 얘기 너무너무 많이 했고 로봇 리포트 우리 오픈 채팅방에 공유도 정말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좀 생색 좀 내봤습니다. 자, 단기 주가 과열 양상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닷컴, 5G, 수소 이런 여러 사례들을 좀 기억했을 때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61,000원에 매입해서 한 3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이라면 한 번쯤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실제로 증권업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다 오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오르고 있다가 멈출 수 있어요 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래 그 말 듣고 했다가 사람들이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안 샀는데 혹은 내가 팔았는데 팔고 나서 오를 때 차라리 내가 사서 떨어지는 거는 참아요. 그런데 안 샀거나 팔았는데 오르면 그렇게 배가 아파합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단기 과열이라는 생각들은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실제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포트로 그거를 적시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녀 상하는 양을 당한다.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로봇 관련된 IPO들을 그 증권사에서 나중에 상장시킬 때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이해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 잘 가고 있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총 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경고할 것은 경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살아남으려면요 2차 전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 2차 전지가 막 이런 식으로 뜰 때 만약에 뒤에 수주가 받쳐주지 않았더라면 단순히 2차 전지 전기차 성장이 좋아요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뭐 각국에서 전기차를 지원해요 이 정도 스토리 라인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진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또 수주를 하고 이런 막대한 수주의 규모가 눈에 보여야만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면서 실적이 오르면서 탄탄대로의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의 로봇의 대규모의 수주를 만들기에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현황상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일 것이다. 그래서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오른 다음에 한 번에 좀 조정 기간 혹은 숙려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한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그때 또 재평가되는 기간이 올 것입니다. 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주가 등장을 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대장주가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밸류체인이 늘어나요. 너도 나도 저도 로봇주요 나도 로봇주요 막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로봇들이 살아남는지 업종 내에서도 각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 수급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요즘 리딩방 뭐 이런 불법 리딩방 이렇게 보면 무슨 뭐 로봇주 이런 거 오른다고 막 폭등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뭐다? 사기입니다. 사기. 자, 모 증권사 로봇 담당 애널리스트 이 로봇 쪽에서는 뭐 가장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익명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단기 고점이래요. 실적이 나타나는데 주가는 안 움직이는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 주요 모멘텀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단기 차익 실현하고 포트폴리오 다양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본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30% 그쵸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또 많다면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욕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또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이 회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 처음에 내가 투자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다 하시면 단기 차익 실현도 괜찮다는 조언을 전달드립니다. 참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것도 참 쉬운 얘기는 아니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종목을 축소해서 LG이노텍만 100%거든요. 마이너스 21인데, 그러니까 21이 이제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액수가 커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물타기를 해도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몇 억 투자하셨나봐요. 자르기엔 아깝고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LG이노텍은요, 카메라 모듈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여러분,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대부분은 LG이노텍이 많이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LG이노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LG이노텍도 우리 뭐 프로그램에서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LG이노텍이 왜 지금 어려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들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가 한번 같이 볼게요. 최고점은 작년도예요. 작년도 3월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 어려운 장세 속에 요때 많이
요때 많이 물리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 실제로 코스피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예요.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LG노텍은 상대적으로 어땠습니까? 견고했습니다. 자, 견고했다가 애플이 실적을 잘못 내려오면서 뚝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레벨이 요 단계로 내려갔죠. 이렇게 한 단계 지금 다운그레이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주가가 다 떨어지는데 LG노텍 좋으니까 좋네 하고 들어갔다가 지금 애플이 배신을 때리면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된 그런 좀 되게 속상한 저 역시도 되게 LG노텍을 보면서 좀 속상한 상황이에요. 자, LG노텍 실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LG노텍의 분기별 실적을 제가 지금 띄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요. 지난해 3분기에 매출이 5조 3,874억 원, 그리고 4분기에는 6조 5,477억 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3분기의 영업이익은 4,448억 원인데 4분기의 영업이익이 1,700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컨센서스 대비 58.66%라는 대형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크게 원인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아이폰이 출하 중지 사태가 있으면서 아이폰의 여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LG노텍이 오늘 보니까 500%에서 700%씩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급을 대규모로 지급하면서 이렇게 예상 외로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자, 올해 1분기 보면요. 2,315억 원 어때요? 작년 1분기에 3,671억 원을 냈는데 올해 1분기에 2,315억 원을 내서 작년 1분기보다도 36.9%나 빠져있는, 또 올해 2분기도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참 좋았는데 올해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왜? 스마트폰 업황이 계속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애플 관련주지만 스마트폰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6조 5천억을 벌어서 1,700억 밖에 못 벌었어요. 자,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영업이익률이 몇 % 안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영업이익률이 지금 매우 낮습니다. 2%대인가요? 자, 보면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 때문에 12개월 선행 PER이요. 보시면은 6배. 1개월 전엔 4배까지 떨어졌고요. 3개월 전엔 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평균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에서도 성장성 대비 굉장히 낮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을 보고 만년 저평가다 이렇게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습니다. 자, 적정 주가 보시면요. 목표 주가입니다. 현재 지금 40만 원입니다. 1개월 전에 44만 원이었고요. 3개월 전에 4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는 42만 원이었는데 조금 올랐다가 지금 다시 40만 원까지 빠져 있고 아마 실적이 계속 나오면서 평균은 30만 원대로 빠질 겁니다. 네, LG이노텍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어닝 쇼크 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아이폰 생산 차질 문제였어요. 그래서 광학 솔루션 부문 카메라 모듈들이 어려웠습니다. 아이폰 14가 좀 기대만큼 좀 안 팔렸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광학 솔루션 부분은요 2.4%에 불과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플은 아주 후려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애플은 자기네 그 밸류체인의 공급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청업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LG노텍 같은 경우도 애플의 굉장한 가격 인하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LG는 또 그 밑으로 또 이런 가격 인하 압박을 계속하죠. LG도 가격 인하 압박으로는 다른 그룹사 중에서 못지않게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시장 악화까지 되면서 주가 누르는 요인이 됐습니다. 자, 증권업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아이폰 14는 부진했지만 기존 실적 부진 주가에 반영됐다. 하반기부터 폴디드 줌 등 신모델 실적 모멘텀은 부각된다고 평가했고요. 하이투자증권 거는 수요 문제는 선반영된 거 오케이 알겠다. 스마트폰 시장이 어려워지는 것까지는 주가에 선반영이 됐을지라도 문제는 수익성이다. 실제로 다른 증권사들도 이 수익성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2%에 불과한 수익성, 이 눈높이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 없다. 수익성 우려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보면 어떨까요? 짧게 보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왜? 올해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안 좋아요. 스마트폰 시장의 교체 주기 문제도 있고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폰 15의 모멘텀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애플이 MR, AR 이렇게 불리는 소위 말하는 우리 메타버스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메타버스 기기 안쪽에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은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많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모멘텀들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대부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면서 올해 기대되는 모멘텀은 적고 실적은 안 좋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올해는 안 사는 거예요. 올해는 이거 말고도 살 게 많아요. 왜? 항상 주가는 뭐예요? 상대적 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민감주 가운데 이 경기 침체에서 조금 회복됐을 때 좀 오를 만한 종목들, 중국 관련된 것들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게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반도체도
지금 디램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었는데 지금 사면은 반도체도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매력으로 보면, 중장기 매력으로 보면 괜찮은 종목이죠. 좋은 회사죠. 그런데 상대적 매력으로 보면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운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주가가 다운그레이드 됐던 이 그래픽을 보시면요, 이 단계에서 이렇게 이 박스권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구간에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이때는 LG노텍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이때는. 그런데 이때를 넘어가면서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게 참 주가 투자하기가, 그래서 주식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자, 짧게 본다면 그렇고요. 길게 본다면은 여전히 성장성은 높다고 봅니다. 자, 증권업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메타버스 기기를 할 때 카메라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LG노텍 광학솔루션이 앞으로도 더욱 믹스 개선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다양화시키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흐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또 LG그룹 차원에서는요, 지금 자동차 전장을 굉장히 밸류체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도 만들고 카메라 모듈도 이제 전기차에 달아야 될 것, 자율주행차에 달아야 될 것들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LG이노텍 빼고는 이걸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시장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요, 한번 떴다가 빠진 성장주가 전고점을 회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급인데요. 매크로 환경에서 뭐 금리가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오를 때, 다 같이 해피한 파티에서는 당연히 LG이노텍도 해피하죠. 상대적 매력이고 뭐고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성 확보입니다. 자,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매크로가 좀 어렵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로봇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정책적 모멘텀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주식이 어려워도 테마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모멘텀이 생기면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양호하죠. 근데 현재 LG노텍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업황은 어렵고 모멘텀은 부재하고 정책적 모멘텀은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 확보도 현재는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런 건 불확실한 겁니다. 메타버스 기기에 있어서 카메라 모듈 중요성은 앞으로 부각될 수 있을까? 자, 요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부각된다고 보는 쪽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각되느냐 하면 이제 다른 문제예요. 왜? 언제가 부각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 차량 내 LG이노텍 카메라 채택률 뭐예요? LG이노텍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카메라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기술, 확실한 기술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좀 큰 돈 물리셨다는 시청자분은 장기적으로 내가 한번 LG이노텍이랑 한번 같이 가보겠다 하시면은 올해 내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바라보면서 간다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올해 좀 힘들다 그러면 일부를 좀 손절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반도체 쪽이나 혹은 2차전지 상대적 저평가된 거라든지 그래서 공부하셔가지고 조금 다양화시키면서 가는 것도, 그러니까 손절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저도 며칠 전에 참 마음 아프게 손절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좋을 것들 보면서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또 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조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고민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입장 비밀번호는 3000입니다. 자, 코스피 3000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자, 이메일 요 주소 kys@한경.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셔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가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들 간지러운 투자 고민 빡빡 긁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효자손 여기까지입니다.